대한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해서 우리 수업이 끝날 때쯤이 되면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이 될 거냐면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에서 134쪽에서 시작을 할 거거든요. 예. 132. 알았어요. 그럼 132부터 시작할게요. 132쪽에서 시작을 해서요, 오늘 내가 수업을 끝나고 나면 어디까지 얘기가 끝나 있을 거냐면요, 142쪽까지 끝나 있을 겁니다. 아니다, 143쪽까지 끝나 있겠네요. 아니네. 아니네. 오늘 다 하고 나면 150쪽까지 끝나 있겠네. 근데 이거 다 하면 너네 너무 많거든? 네. 그래서 우리 134쪽 잠깐 볼래요? 4쪽에 보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다라고 써있는데 y는 ax제곱 보이죠? 네. 거기다 네모표, 그리고 위에다가 적어, 기본형이라고. 지금부터 우리는 3명의 형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네. 첫째 형이야, 기본형. 적었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해주시면 돼요. 기본형. y는 ax제곱이라고 돼 있는 부분 보이죠? 제목에. 거기에 네모칸 치고 뭐라고 적냐면 기본형. 형 이름이 기본이야. 확인됐죠? 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138쪽에 보면은 y는 a와 x-p의 완전제곱의 곱에다가 플러스 q 한 거 있죠? 네. 네모표 치고 거기다 적으세요. 표준형. 표준형. 둘째 형입니다. 저 어딘지 모른다. 야, 거기 아니야. 그 옆에 페이지의 제목. 138쪽. 아,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생기냐? 협조하라고. 이쁜 말 할 거라고. 이쁜 말. 확인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한참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146쪽 보이죠? 네. 제목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나오죠? 네. y는까지 포함입니다. 네. 일반형. 막내입니다. 일반형.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3가지 형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3가지 형태. 그러니까 오늘 뭐 시간이 모자랄 것 같죠? 네. 40분이면 돼요. 40분이면 3가지 형태에 대해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숙제가 어디까지겠어요? 말들이 없어. 네. 어디까지겠어요? 140. 107. 7까지? 7까지? 아니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많이 하면은 유형편 떼주시나요? 왜 그걸 나한테 그렇게 딜을 자꾸 하려고 그래? 43까지 어떻습니까? 43? 다 배울 건데 43이 웬 말이야? 오늘 숙제 147입니다. 네. 147. 148은 뺐어요. 148은 다음 시간에 하려고. 아니, 오늘 할까? 아니요. 얘기하는 건 쉬운데. 그럼 다음 시간에 하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지금 양이 132부터니까 거진 7장이 넘거든? 너무 많아. 8장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부터 불러줄 테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네. 132쪽 동그라미, 134쪽, 135쪽, 136쪽 동그라미, 138, 139, 141, 142, 143, 146, 147까지입니다. 속속 개념의 계기 다 빼고 예제랑 유제만 넣었어요. 확인됩니까? 네. 요것만 풀어와. 그럼 다음 시간에 요거 질문 받으면서 보충 설명 한번 하고 속속 개념의 계기랑 유형편 같이 들어가면 되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본 예제랑 유제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갈 건데, 예제랑 유제 문제 푸는 거 오늘 수업하는 내용만 정확하게 잘 기억해 놓으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내용들 있잖아, 최대한 집중해서 듣고 숙제하시면 됩니다. 네. 멍 때리고 있으면 숙제하는데 시간 겁나 오래 걸릴 거야.
집중해서 듣고 기억하고 그거 그대로 따라가면 돼.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2차 함수라는 녀석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2차 함수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함수는 함수겠지. 앞에 2차가 붙었지. 즉 함수의 관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관계식이 2차식인 함수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가 되려면 미수가 몇 개 필요해? 그래,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y는 3x라고 썼습니다. 2차 함수입니까? 아니죠. 즉 여기 보이는 이 관계식 자체가 몇 차식이 돼야 된다고요? 2차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차식이 되려면 내가 만약에 y는 4x의 제곱이라고 썼어요. 2차 함수 됩니까? 이거 몇 차식이에요? 그럼 2차 함수잖아. 뭐라고 그랬어? 함수의 관계식이 2차식인 함수.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의 형태를 쓰게 될 때 y는 해놓고 여기다가 뭘 써? x라는 문자에 관한 식을 쓰지? 그 이 x에 관한 2차식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이런 형태. 그럼 만약에 문자가 x가 아니라 뭐 a라는 문자를 썼어. 그러면 그냥 a에 관한 2차식이 되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요것만 갖고서 그냥 2차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 내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식을 이번에 이렇게 써봤어요. y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자, 몇 차 함수입니까? 전개를 해봐야 알겠지? 그러면 2차항이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네. 최고차항 요거 전개하면 뭐 돼요? x제곱 되지? 거기서 마이너스 2 했어. 그럼 마이너스 2x제곱이지? 그럼 거기다가 4x제곱에서 마이너스 2x제곱을 해. 2x제곱이 남아있지? 그럼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남아있으니까. 확인됩니까? 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요. 그땐 4x제곱이 사라지겠죠? 네. 그럼 2차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갖고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네. 자,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서 바로 여러분의 필수 문제 1번 봐. 어딘지 모르겠지. 아유, 여기 몇 쪽이야? 132쪽. 132쪽에 필수 문제 1번. 바로 그냥 눈으로 봐. 2차 함수인 거 고르래. 기억 맞아요? 니은은요? 3차. 니은은 전개하면 최고차항이 3차지. 그럼 3차식이지. 3차 함수야. 그럼 디귿은요? 되면 동그라미. 리을은요? 안 되죠. 미음은요?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면 차수를 따질 수 없다 그랬죠? 안 되고요. 비읍은요? 되죠. 그러면 결국 되는 거 뭐야? 디귿하고 비읍. 이렇게 그냥 찾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아이 이어서 갑시다. 필수 문제 2번. 2차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라 그랬죠? f2 어떻게 찾아야 돼? x에 2 대입하면 되는 거지? 2 대입해서 산수해. 얼마 나와? 3. 그럼 f2가 얼마란 얘기예요? 3. 그냥 그걸로 끝이야. 어때? 2차 함수 뭔지 알겠지? 그냥 앞에서 봤던 함수랑 똑같지? 근데 관계식이 단순히 몇 차로 바뀐 것 뿐이야? 2차로 바뀐 것 뿐이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확인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2차 함수에서 본격적으로 2차 함수의 형태를 알아볼 거야. 자, 형태. 그 중에 뒤로 한 장을 딱 넘기시면 첫 번째 형이 나와. 어떤 형이라고 그랬어? 그래, 기본형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자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이 예전부터 함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항상 제일 처음에 기본형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표준형 얘기하고 그 다음 일반형 얘기하거든? 니네 1차 함수 할 때 기억나지? 야, 1차 함수 한 지 아직 3달도 안 됐어 우리. 진짜요? 아닌가? 아니다. 자, 우리 1년 가까이 돼간다. 1학년 이야기 중간에 했으니까. 아니지. 2학년 이렇게 했잖아. 2학년 이렇게 하고 3학년 이렇게 바로 올라온 거 아니야. 3달도 안 됐지. 왜요? 1학년 2학기 때 했는데. 그러네. 아씨. 그럼 이쁜 말 할 거라고. 자, 그래서 기본형에 대한 얘기에서 항상 뭘 생각하라 그랬지? 기본형은 그 함수의 특징, 외워야 되는 성질들을 설명할 거고, 표준형은 다른 거,
일반형은 또 다른 거. 이런 얘기들을 했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기본형이라는 이 형태를 보고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암기해야 돼. 이차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외워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정리를 할 거야.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들 134쪽 보이죠? 네. 뭐라고 막 엄청나게 많이 써져 있지. 네. 그리고 135쪽에 이어서 써져 있고 다 무시. 그냥 선생님 적어주는 것만 기억하고 순서대로 같이 기억을 하는 걸로.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일단 기본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관계식입니다. 어떠한 관계식의 형태를 띠게 될 거냐면요. 일단 y는 이라고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2차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면 최대한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x의 제곱이다라는 묘항 하나만 딱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건을 붙여요. 단 a라는 숫자는 절대로 0이 되지 않고 a는 상수의 역할을 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확인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가 도대체 어떤 모양이 될지 우리는 뭐 할 거냐?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저 a 값에다가 숫자를 대입해 볼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숫자 뭐 대입해 보는 게 편하겠니? 그래, 1 가자. 그러면 1을 대입하고 지금부터 우리는 y는 x의 제곱이라고 돼 있는 그래프를 그려 볼 겁니다. 그럼 x의 숫자 아무거나 대입하면 y값 튀어나오겠지? x에다 뭐 대입할까? 0 대입하면 y 얼마예요? 그럼 0,0 지나겠네요. 맞니? 1 대입하면요? 1,1 지나겠네요. 2 대입하면요? 갑자기 확 뛰죠? 2,4를 지나겠죠.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갑자기 또 확 뛰어요. 맞죠? 그럼 이런 점들을 좀 더 촘촘하게 이어서 우리가 선을 그려보면 어떤 모양을 가지냐? 이렇게 생긴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곡선의 형태를. 확인돼요? 이때 이 곡선의 모양에 대한 특징을 보면 x가 1일 때 y 값이 얼마였지? 1이었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얼마였죠? 1이었죠. 즉 여기 보이는 이 돌출된 점에서부터 1만큼 떨어졌을 때 y 값이 어때요? 같은 걸 가진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2만큼 떨어졌을 때 y 값이 얼마였죠? 4였죠. 그러면 왼쪽으로 이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똑같이 y 값이 얼마예요? 4를 띠게 된다.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도형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 곡선.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접잖아? 포개지니 안 포개지니? 포개지지. 이런 도형 우리 뭐라고 불렀어? 초등학교 때? 뭐라고? 그렇지. 선대칭 도형. 다시 말하면 선대칭을 이루는 도형은 대칭이 되는 축이 존재하지? 즉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축을 통해서 접으면 포개지는 선대칭 도형의 형태를 띠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확인됩니까? 근데 말이 너무 길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요 선을 지금부터 잘 살펴봤더니 어떤 선이냐면 너네 혹시 공 던져본 적 있냐? 친구를 죽일 듯이 친구를 해할 듯이 직선이 되게 던지는 거 말고 캐치볼 하듯이 이렇게 위로 던져본 적 있어? 그러면 공이 어떻게 돼?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휘어져서 떨어지지. 마치 그 곡선이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하기 바로 그 직전 콕 찍었을 때 거길 중심으로 딱 반으로 접으면 어떻게 되겠어? 대칭의 모양을 가지게 되겠지. 그런 곡선을 우리 뭐라고 불렀지? 공을 던져서 그리는 궤적?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기본형에서 요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우리는 특징 세 번째 포물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확인됐나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이제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봤더니 여기 보이는 이 축에 대해서 접히면 포개진다 그랬지? 선대칭 도형인 거 확인됐지? 다시 말하면 저 파란색 선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 대칭축이 되는 대칭축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대칭축의 방정식. 확인돼요? 그랬을 때 대칭축이 지금 뭐야? y축이지. y축을 방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x는 0이 돼버리죠. 맞습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뭐야? y가 뭐든 상관없이 x가 무조건 0인 거잖아. 그게 바로 y축이잖아.
2학년 1학기 때 했던 거. 확인돼요? 네. 대칭축의 방정식. 그러면 이제 딱 보니까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보면 공을 던지는 궤적이라고 생각해봐. 공이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 정점을 딱 찍고 다시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지. 요때 다시 말하면 이 포물선이라는 곡선에서 대칭이 되는 요 중심이 되는 축이 되는 점이잖아. 가운데 있는 정가운데 점 맞지? 이 점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 네, 5번째 꼭지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꼭지점. 여기 보이는 요 점이 바로 뭐라고? 꼭지점. 그랬을 때 그 꼭지점의 좌표 지금 어디예요? 그렇지. 0,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의 그래프를 보고 세 가지 특징을 지금 잡아냈던 거야. 맞지? 근데 혹시 모르잖아. A가 1일 때만 이렇게 그려지는 건지. 그래서 하나를 더 그려볼 거야. 어떻게 그릴 거냐? Y는 이번엔 뭘로 할 거냐? 2x제곱으로 갑시다. 그러면 x가 0일 때 y가 얼마죠? 0 똑같죠? 1일 때 얼마죠? 그래 2 올라가겠네. 그럼 2일 때는 얼마죠? 8 한참 위로 올라가 이런데 맞죠? 자 다시 마이너스 1일 때 2죠. 마이너스 2일 때 한참 위로 올라가지?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 곡선이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곡선이 또 그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네. 마찬가지로 찍히는 점 보니까 2칸 떨어지니까 8칸이라는 8이라는 값을 똑같이 가지지? 한 칸씩 떨어지니까 2라는 값을 똑같이 가지지? 그러면 포물선 모양, 즉 대칭이 되는 방정식 맞고 꼭지점도 여기 돌출된 점 0,0을 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전히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특징 6번째. 2개를 딱 그려놓고 놨더니 우린 이런 특징을 가지더라. 무슨 특징이냐? A가 1에서 2로 바뀌었지? 어떻게 됐어? 안으로 좀 더 폭이 좁아졌지? 맞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1참수 할 때 이 A 값이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 더 많이 가파라졌지? 축에 가까워졌지? 마찬가지야. A 값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 축에 더 가까워지겠구나. 즉 A가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Y축에 가까워진다. 라는 특징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확인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6가지 특징을 적용하고 났더니 뭔가 좀 쎄하다. 우리 1참수 할 때도 그랬잖아. A에다 1, 2, 3, 4만 대입하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순간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잖아. 이번에도 해봐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 거야. 네. 2학년 1학기 답안지 마인 잠깐만 네. 수희야 나중에 2시험지? 푼가? 왜 안 보이지? 너 올려놨니?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 거야.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X가 0일 때 얼마야? 0 똑같지? X가 이번에 1이 돼버리면 어디로 바뀌어? 마이너스 1로 함수값이 바뀌겠지. 2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0,0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번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래프로 그려질 거라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즉 포물선 모양 여전하죠? 대칭축의 방정식 파란색으로 접으면 접히는 거 여전하지? 그 다음 꼭지점 0,0 여전하지? 그러면 모양이 대신 두 종류로 등장하는 거야. 맞죠?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어떤 모양의 차이야? 얘는 컵 모양처럼 생겼고 얘는 컵을 뒤집어 놓은 모양처럼 생긴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7번째 특징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하자. 확인돼요?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이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컵 모양 되는 거 있지?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종이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 상태로 이게 늘어나는 종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 가운데를 꾹 누르잖아?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겠지? 마치 모양이 뭐야? 이렇게 되는 모양이 만들어지겠지? 맞아요? 다시 말해 아래쪽으로 누른다. 누르는 모양이잖아.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모양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이는 A가 양수일 때 이 위에 있는 그래프의 모양을 아래쪽을 향해서 볼록한 모양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확인돼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겠어? 요거는 종이가 이렇게 있을 때 밑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겠지? 그럼 위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한 모양이에요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요거 축에 가까워지는 거 1차 함수의 경험을 떠올려 봐. 음수가 되는 순간 뭐가 바뀌었었잖아. 그래서 절대값으로 바꿨었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생각해보자고. a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야. 그럼 0일 때 0 지나는 거 똑같지. 1일 때 얼마로 바뀌어? 마이너스 2가 돼버리지. 2일 때 마이너스 8이니까 한참 미치지. 그럼 그래프 똑같이 그리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겠지. 맞아요?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가 더 작은 숫자인데도 축에 더 가까워졌지. 그러니까 우리 다시 여기 수정해줘야 되겠지? 뭘로 수정해? 절대값으로 수정까지.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여기 지금 보이는 이거는 빼고 6가지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 맞죠? 그러면 기왕이면 이름을 좀 붙여보자고. 어떻게 이름을 붙일 거냐? 번호순으로 정리를 해줄게. 일단은 우리가 관계식의 모양은 당연히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2번 포물선 모양인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확인됐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축의 방정식, 네 번째 꼭지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a가 클수록 절대값이 가까워진다.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이 가까워진다.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라는 모양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되니? 네. 이때 선생님이 지금 번호를 막 붙여놨는데 세 개의 색깔이 달라. 그죠? 1, 3, 4번. 보이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그린 거야. 색깔 다르게. 알겠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 기본형의 관계식이 뭐라고? y는 ax제곱. 기본형의 축의 방정식이 뭐라고?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0. 기본형의 꼭지점의 좌표는 뭐라고? 그렇죠. 이거 세 개는 반드시 외워야 돼. 알겠죠? 네. 자, 근데 이거 대칭축의 방정식 말이 너무 길지 않냐? 네. 그러면 생략. 그래서 그냥 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확인돼요? 네. 생략하고 그냥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자. 이해되니? 네. 여기까지가 딱 중3 때 나오는 기본형에 대한 내용이거든? 아쉽지? 빨리 말해줘. 아쉬워 안 아쉬워? 아 뭐야. 어때? 네? 아쉬워 안 아쉬워?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해. 7번째.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들은 알고 있으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고 언젠가 나중엔 다시 할 거니까. 자, 어떻게 될 거냐? 뭘 얘기할 거냐면 지금 그래프의 모양 보잖아? 우리가 2학년 1학기 거 얘기할 때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한번 한 적이 있거든? 네. 증가함수가 어떤 게 증가함수였지? 오른쪽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감소함수는 오른쪽 아래로. 맞죠? 그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 빨간색 위에 있는 거 있지? 빨간색 그래프 보여요? 네. 잘 봐.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네. 물론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형태로 내려가고 있지. 네. 그러다 어느 순간 꼭지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 어떻게 돼?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지. 네. 다시 말하면 꼭지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감소함수였거든. 네. 근데 꼭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증가함수로 바뀌어버리지. 확인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a가 0보다 큰 아래로 볼록한 함수에서 축의 방정식이 지금 x는 0이지. 이 파란색 축을 중심으로 보자고. 축을 중심으로 축보다 작은 쪽에서는 감소함수가 그려지지. 축보다 큰 쪽은 증가함수로 그려지지. 그래서 이거 범위에서 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입니다. 자, 감소함수를 말로 설명해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x가 커지면 y 값은 작아진다. 확인돼요? 그게 감소함수잖아. 그럼 다시 x가 0보다 크면 그때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증가함수를 말로 설명해봐.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그렇지, 커진다. 확인돼요? 네. 자, 그럼 다시 a가 이번에는 음수가 돼버리잖아? 밑에 거 보면 되겠지? 축을 중심으로 축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지. 네. 증가함수네? 축보다 왼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감소함수지. 다시 말하면 a가 0보다 작을 때 그때는 x가 0보다 작으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죠? 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의 모양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이 7번째 특징.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8번째. 이제 이 그림 잘 봐. 우리 노란색 2개만 보자. 다른 건 필요 없고. 자, 1일 때 여기 얼마였지? 1이었지. 마이너스 1일 때 1이었지. 2일 때 4였고 마이너스 1일 때 4였지. 노란색 여기 밑에 찍을 때 1일 때 얼마였지? 마이너스 1이었지. 2일 때 얼마였지? 마이너스 4였죠. 자, 위에 있는 노란색은 y는 x제곱이었지. 밑에 있는 노란색 뭐였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었지. a 값의 절대값이 같아 달라. 절대값이요? 같아요. 숫자는 다르지만 절대값은 똑같지? 네.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이 x축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그래프를 접었어. 그럼 노란색과 노란색 포개져 안 포개져? 포개지죠. 네. 맞아요? 다시 말하면 a의 절대값이 같으면 x축을 중심으로 접으면 포개진다. x축 대칭의 형태를 가진다. 이게 8번째 특징이야. 이해돼요? 네. 확인돼요? 네. 네, 그래서 기본형에서는 최대 이렇게 8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많다. 그지? 그러면 최소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될까? 최소 3가지. 1, 3, 4번. 확인돼요? 네. 근데 1, 3, 4번만 내가 최소로 기억하잖아? 그러면 이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도 모르는 거고, 맞지? 포물선 모양이라는 것도 모르겠지. 그래서 이 관계식 1번 있지. 1번에서 결국에는 이 a 값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꾸고 있었던 거잖아. 맞지? 그치? 네. 이 a가 결정하는 게 그래프의 모양이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의 모양은 위로 블록 아니면 아래로 블록. a가 양수면 위로 블록, 음수면 아래로 블록. 요거까지만 추가로 기억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1, 3, 4번으로 충분한 거잖아. 네. 확인되셨죠? 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바로 134쪽에 필수 문제 1번 봅니다. 오른쪽 그림의 표를 완성하고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그리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점 찍어 보란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빈칸만 메꿔보자. 얼마 돼요? 4. 마이너스 1일 때는 1, 0일 때는 0, 그 다음 1, 그 다음 4 이렇게 해서 쭉 나오겠죠? 네. 그래프 그리는 건 여러분들 해봐도 되겠지? 네. 자, 바로 밑에 있는 2번째 거 볼 거야. 꼭지점의 좌표 찾으래. 어디겠어? 그래, 0,0. 기본형은 0,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 바로 y는 x제곱이었지? a가 얼마일 때야? 1일 때지? 그럼 1이면 양수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 그러니까 꼭 기억, 꼭지점은 0,0이고 아래로 블록한 곡선이다 라는 게 정답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네. 자, 그 다음 니은이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즉 축의 방정식은 뭐라고요? x는 0이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나오고 있는 거지. 그 다음 디귿.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와 무슨 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라고 나왔지? y는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 a의 절대값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절대값이 같으면 뭐라고요? x축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디귿에 들어가야 될 말은 뭐예요? x축 대칭이다.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지? x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x가 0보다 크면 a가 양수인 상태에서 x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죠? 맞아요? 증가함수는 뭐야?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 그럼 리을에 들어가야 될 말.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자, 그 다음 미음. 점 마이너스 4, 얼마를 지납니까? 그래, 16을 지나는 거잖아요. 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에 대한 성질 최대 8가지 다 외우고 있으면 빈칸 메꾸는 거 그냥 쓱쓱쓱 따라가시지? 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이게 다야. 기본형.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네. 믿어도 됩니까? 네. 자, 그러면 필수 문제 2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알겠죠? 네. 자, 뒤로 한 장 그대로 넘겨서 필수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똑같네? 그쵸? 네. 단지 기울기가 A가 마이너스 2로 바뀐 것 뿐이죠? 네. 그럼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 네. 그래? 그럼 집에서 한번 해봐. 응,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쭉 다 해봤는데 어렵니? 아니요. 할 수 있겠니 없겠니? 있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할만하지.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형을 들어가기 전에 요 내용 지우고 다시 정리하자. 물어봐야지. 암기하라고 했으니까. 암기하라고 했으니까. 앞에 보면 볼 필요 있니? 외우는 대로 얘기하면 되지. 자, 첫 번째. 관계식 어떻게 쓴다 그랬죠? 오, 좋아. y는 ax의 제곱. 그냥 이렇게 쓰면 끝인가? 그렇지. a는 0이 아니고 a는 상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 여기까지 나오면 관계식 완성. 확인됐죠?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꼭지점이 어딨니? 그렇지. 이거는 그냥 외워버려. 기본형에서는 0,0이 나온다는 거 꼭 외워놔. 알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대칭 축의 방정식. 줄여서 축의 방정식을 보자 그랬지? 더 줄여서 그냥 축방정식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나는 보통 그냥 선생님 축방이라고 많이 적어 놓습니다. 축의 방정식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죠? 그렇죠. 와, 기가 막혔는데?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지? 자, 그럼 네 번째. A가 양수면 그래프의 모양, 어떤 모양을 가지죠? 그렇지. 아래로 볼록. 아볼이라고 적을게요. 확인됐지? A가 음수면 아니, 위로 볼록이라고 읽고 쓸 때만 위볼이라고 적으세요.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죠. Y축에 가까워진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여섯 번째. A가 양수인 상태에서 축방보다 왼쪽, 축방보다 작은 쪽은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축방보다 큰 쪽은 증가. 증가함수. A가 음수일 때 축방보다 오른쪽은 감소함수. 왼쪽은 증가. 증가함수.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가운데 축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서 천천히 따라가. 알겠죠? 네. 그러면 A의 절대값이 같으면 같은 그래프는 무슨 축 대칭? 알고 있었어요. X축 대칭. 확인됐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돼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지금 5가지만 적어놨지? 네. 보이지? 네. 5가지에서 특히는 위에 3가지 아예 묶어놨죠? 네. 반드시 기억해. 알겠지? 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할 거냐? 지금부터 이 기본형을 데리고 점프를 뛸 거야. 어떻게 점프를 뛸 거냐? 평행 이동이라는 점프를 뛸 겁니다. 기억나시죠? 평행 이동.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가볼까? P만큼 Y축을 따라서 Q만큼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확인됐나요? 네. 자, X축을 따라 P만큼 평행 이동한다.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 1차 함수 할 때 나 외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무슨 X 플러스 Q였나? 뭐지? 저 뭐지? 아, 잠깐만. 진짜 기억 안 나. 어떻게 외우고 있어? 외웠잖아. 그치, 정연아?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외웠지? 솔직히 나 안 외웠다. 빨리 손 들어. 까먹었다. 까먹었어, 진짜. 응, 솔직히 까먹었다. 야, 어떻게 단 한 명도 안 남겨놓고. 자, 다시 외우면 되지? 네. 그치? 이번에 외울 땐 대신 죽을 때까지 그거 할 수 있게. 알겠죠? 네. X축을 따라 P만큼 X 대신 X 마이너스 P를 대입하고 Y축을 따라 Q만큼 이동한다. Y 대신 Y 마이너스 Q를 대입하는 거라고 외우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나요?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한번 평행이동 증명까지 하면서 한번 보여줬었잖아. 기억나요, 안 나요? 한 번 더 보여줘? 좋아. 좋아. 그럼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을 해서 만들어지는 애를 우리는 두 번째형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표준형에 대한 정보는 굳이 외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기본형 외웠잖아. 그지? 기본형을 외웠다라는 전제하에 평행이동만 적용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표준형에 대한 정보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 확인돼요? 근데 만약에 평행이동이 선생님 저 좀 헷갈리고 잘 안 돼요 하잖아? 그러면 표준형에서도 최소 3가지만 딱 외워주면 돼. 알겠어요? 네. 그럼 그 3가지에 대한 정보는 첫 번째 관계식이야. 자, 원래 있던 기본형의 관계식이 평행이동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게 표준형이지? 네. 어떻게 된 거야? 기본형에 x 대신 x-p를 y 대신 y-q를 대입하는 얘기야. 네. 그러면 관계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y-q는 즉 마이너스 q를 아예 이항해서 플러스 q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게 a였잖아. 네. 그리고 x 자리에 x-p를 완전 제곱을 대입하는 거지. 이렇게. 확인돼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게 표준형이야.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얘 꼭지점 또 단순하게 생각해봐. 꼭지점은 원래 있던 0,0 있었지. 네. 얘가 x축을 따라 p만큼 y축을 따라 q만큼 똑같이 같이 이동을 해가겠지. 네.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니? 피커만. 그래, 맞아. 이게 끝이야. 확인돼요? 네. 자, 그러면 x축을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는 좌우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네. y축을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는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축방은 이렇게 생긴 선이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렸어. 의미 있어? 내렸어. 의미 있어? 어차피 이거 직선이니까. 그럼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어. 어때? 이건 의미가 있지. 네. 그치? 다시 말하면 y축을 따라 움직이는 건 축방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세 번째 정보에서 축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x는 똑같이 p만큼 이동해버리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3가지 정보를 눈으로 딱 보면 관계식이 나와 있는 거에서 꼭지점 바로 찾을 수 있지 않냐? 네. 어디야? x에서 얼마를 뺐는지 확인하고 뒤로 얼마를 더했는지 확인하면 꼭지점이 나오겠지? 축방은 뭐야? 꼭지점에 x좌표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표준형 완성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자, 간단하게 이해 한번 들어보자. 내가 만약에 y는 3에다가 x-2의 완전제곱이라고 그래프를 썼어. 확인되니? 그럼 얘는 원래 있던 그래프가 y는 3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을 때 이 그래프가 비교해보면 여기가 다르지? 네. x 대신 뭐가 대입된 거야? x-2. 그러면 결국에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 꼭지점 한번 찾아볼까? 뭐가 되니? x축을 따라 이만큼 간 거잖아. 원래 있던 0,0에서 오른쪽으로 2칸 갔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뭐가 돼? 2,0이 꼭지점, 그 다음에 x는 2가 축의 방정식.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즉 뒤에 숫자가 아무것도 없어. q가 지금 없는 거잖아. 네. 그럼 여기 그냥 얼마라고 보면 돼? 0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럼 자, 이번에는 관계식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4야. 그럼 얘는 y는 누가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어디로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이로 뒤로 붙으면 이거 뭐야? y-q를 이항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y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4만큼. 야, 이씨, 평행이동 하면 뒤로 이항하면은 그냥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안 돼요? 네. 이렇게 y축을 따라 4만큼. 그럼 결국 얘 꼭지점 뭐가 돼? 0,4. 축의 방정식은 x는 0. 그래, 이렇게. 확인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평행이동에 대한 게 아직 좀 헷갈리고 잘 익숙하지가 않잖아? 이번 기회에 연습 조금 해야 돼. 왜 연습을 하라고 시키냐면 사실 연습 안 하고 이거 외워서 바로 그냥 눈으로 보고 찾아도 상관은 없어. 니네가 2차 함수만 하고 말 거라면. 근데 2차 함수에서 끝날까? 우리 3차 함수 배워야 돼. 끝날까?
4차함수 배워야 돼. 끝나겠니? 지수함수로 오감수 배워야 돼. 끝날까? 삼각함수 배워야 돼. 그걸로 끝이면 다행이겠지? 초월함수 배워야 돼. 끝이면 다행일까? 벡터도 배울 텐데? 포물선도 배우고 쌍곡선 배우고 난리도 아닐 텐데? 그럼 그때마다 모든 형태를 다 외울 거야? 아니요. 그래서 일부러 평행이동 적용해서 보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어려운 것들을 배우면서 평행이동을 적용시키려고 하면 힘들겠지. 근데 1차 함수는 사실 너무 쉬웠어. 그래서 적당히 난이도가 있는 이 2차 함수를 가지고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놓는다라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식을 보고 암기해서 해결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기본형이 어떻게 평행이동에서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문제 풀면서 계속 꾸준하게 생각해봐. 별거 아닌 것 같고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익숙해져야 되는 얘기도 하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 연습하면서 문제들 같이 한번 꼭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평행이동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A값 바뀌겠냐 안 바뀌겠니? 안 바뀌겠지.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맞지? 예. 즉 다시 말하면 네 번째 성질, A가 0보다 크면 A볼, 작으면 V볼. 문제 있어? 문제 없겠지. 그 다음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는 이 내용이 조금 바뀌어야 돼. 왜? 그래프가 만약에 평행이동을 해서 원래 있던 게 이렇게 그려지는 쌍곡선이었거든? 평행이동에서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 A 값이 좁아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Y축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어? 뭔가 좀 애매하지? 그래서 이 Y축에 가까워진다는 내용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볼 거거든? 뭐라고 바꿀 거냐면 축의 방정식이란 말로 바꿔도 되지? Y축이 여기잖아. 기본형에서 축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Y축 대신에 축방 쪽에 가까워진다. 근데 축방 쪽에 가까워진다고 하면 기억할 수 있겠어 없겠어? 솔직히 이기세요. 있겠어? 아니 없을걸? 그래서 A값이 클수록 뭘로 갈 거냐?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갈 거야. 처음에 우리 얘기했을 때 폭이 좁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 폭이 좁아진다 라고 기억하는 걸로 갑시다. 그러면 바뀌어도 문제 없잖아요. 네. 확인됐죠? 네. 그래서 요 얘기로 돌려서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표준형도 끝이야. 이걸 여러분들 책에 오늘 숙제가 되게 많지. 내용이 길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평행이동 적용하는 거 있지. 이거를 3단계에 걸쳐서 했어. 1단계 이거, 요것만. 2단계 이것만. 3단계 둘 다. 이렇게 적용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책에 어디 나오냐면 138쪽 보이죠? 예. 관계식 뭐라고 써져 있어? y는 ax 제곱에 플러스 q라고 돼 있지? 맞아요? 네. 이게 뭐야? y축을 따라 q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것만 한 거야. 그 다음 139쪽을 보면 y는 a와 x-p의 완전 제곱의 그래프라고 진하게 써져 있지? 네. x축을 따라 p만큼 평행이동만 적용을 한 거잖아. 맞지? 네. 그러면 뒤로 한 장을 딱 넘기잖아? 141쪽에 y는 a와 x-p의 완전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라고 써있지? 이게 뭐야? x축을 따라 p만큼, y축을 따라 q만큼을 모두 다 적용하게 되겠지? 네. 이걸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놨으니 문제 숫자가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 많아질 뿐이야. 그럼 뭐 차이 있어? 하나씩 하나씩 그냥 순차적으로 해보란 얘기지? 네.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문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138쪽에 필수 문제 1번을 볼 겁니다. 자, 필수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보면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첫 번째 나와 있거든요. 얘를 대괄호 안에 있는 숫자만큼 평행이동하래, y축의 방향으로. 맞아요? 그러면 이거 말로 해석하면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평행이동하라는 얘기죠?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우리 관계식을 어떻게 쓰면 돼요? y 대신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평행이동 한 만큼을 뺀 걸로 대입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확인돼요? 네. 그럼 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관계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야. 네. 근데 이거 함수야? 함수는 y는 하고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얘만 한번 쓱 이항해 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다. 이걸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야. y 자리에 대입했더니 아이씨 꼴배기 싫어. 이항해서 한 번에 쓰자.
이해됩니까? 네. 이해돼요 안 돼요? 응, 이게 끝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니? 아니요. 이거 규칙 못 외우면 문제 못 풀겠지? 네. 이건 이미 2학년 1학기 하면서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건데 까먹었잖아. 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꼭 외워놔. 네. 이번엔 절대 안 잊어버리게. 알겠죠? 네. 자, 그럼 옆에 있는 필수 문제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필수 2번에 첫 번째 거 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번에는 x축의 방향으로 네모만큼 평행이동하라 그랬죠? 그러면 y는 3x제곱이라고 써져 있고 대괄호 안에 숫자 얼마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번에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지. 네. 그러면 누굴 대입해야 돼? x 대신에 x에서 평행이동한 만큼을 뺀 걸 대입하는 거야.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 그렇지. 이렇게 한 번의 계산을 거쳐주기는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을 대입한다.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되겠어? y는 3과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으로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요렇게 풀면 끝이야. 그러면 기왕 한 거 우리 하나씩 좀 찾아보고 갈까? 첫 번째 거 여기 보이죠? 네. 꼭지점 찾아봐. 0,2. 그래. 기본형 0,0에서 y축을 따라 이만큼이었으니까 그냥 두 칸 위로 올라가자. 그럼 축의 방정식은 x가 그래. 위로 올라갔으니까 기본형이랑 똑같겠구나.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야. 꼭지점의 좌표. -1,0. 왜? x축의 방향은 -1만큼 평행이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0,0에서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승주야? 혹시 화내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축방은? 그렇지,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 끊임없이 찾으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는 거는 사실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계속 풀어주다 보잖아? 그러면 니네 못 풀어, 혼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헷갈리는 부분들이랑 그런 거 있지? 그런 거는 계속 끊임없이 물어봐. 네.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왜 아니지? 이런 생각들 계속하면서 찾아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확인 됐죠? 네. 한 장 또 넘겨봐. 한 문제 더 풀어보자. 필수 문제 3번입니다. 자, 필수 문제 3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거 보니까 y는 2x의 제곱을 이번엔 대괄호는 숫자가 두 개네. 2랑 6. 그러면 x축을 따라 이만큼, y축을 따라 6만큼 평행이동하는 얘기지? 네. 그러면 x축을 따라 이만큼 가면 x 대신 뭘 대입해야 돼? x-2를 y축을 따라 6만큼이면 y 대신 y-6을 맞죠? 그럼 처음이면 헷갈렸을 때면 처음이라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y-6은 2와 x-2의 완전 제곱이에요. 먼저 이렇게 써놔. 그리고 -6만 뭐 하면 돼? 이항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바로 y는 2와 x-2의 완전 제곱 플러스 6입니다. 이렇게 그냥 관계식 완성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꼭지점 찾아봐. 뭐니? 그렇지. 2,6. 축방은요? 그렇지. 야, 이제 잘 찾는다. 좀 익숙해지니? 네. 계속 이렇게 찾으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오늘 숙제 수정합니다. 숙제 수정합니다. 네. 142쪽까지요. 일반형 하지 말자. 표준형까지만 좀 연습하자. 네, 142쪽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그럼 야, 142쪽까지 이렇게 하면 이거 속속 개념 익히기 해도 되겠니? 네, 이 정도면은 해도 되겠니? 네. 그럼 유형편은 할 수 있겠니? 그래, 그럼 개념편 142쪽까지만 퍼펙트하게 정리하는 걸로. 네. 유형편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네. 확인되셨죠? 네. 자, 그러면 거기까지 숙제하는 걸로 하고 142쪽의 4번 문제, 오늘의 라스트 문제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이 평행이동의 끝판왕이다. 이거 연습 여기까지 해야 돼. 자, 이번에 이제 필수 문제 4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 표준형이야. 필수 4번에는 이미 표준형이야. y가 2와 x-1의 완전 제곱을 곱하고 플러스 7이라고 이미 돼 있어. 얘를 추가로 더 평행이동하라는 얘기야. 맞아요? 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가능해? x축을 따라서 이만큼. 그럼 y축 두 번째 y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6만큼. 세 번째, x축을 따라서 이만큼, y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6만큼. 이렇게 이동하라는 얘기지? 네. 자, 그러면 이동하는 규칙 달라졌을까? 똑같아. 대신 식이 좀 더 복잡해졌다 뿐이야. 그럼 자, x축을 따라 이만큼 이동한다. 누구 대신 누구 대입하라고? x 대신 x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원래 있던 관계식에 요거만 대입하면 돼. 어디 들어갈 거야? 여기 들어가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주어진 식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y는 2에 괄호까지는 동일해. 마이너스 1도 동일하고 완전제곱 플러스 7도 동일해. 원래 있던 x 자리에 그냥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들어가면 끝이야. 확인됩니까? 네. 그럼 정리만 하면 되겠지? 정리하자. y는 어떻게 돼요? 2와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을 곱하고 플러스 7이다. 그래, 이걸로 끝이야.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이번에 다시 y축을 따라 마이너스 6만큼. 그러면 y 대신 뭘 쓰면 돼? y 마이너스 6을 쓰면 되지? 요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y 마이너스 6이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변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냥 2의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7 이걸로 끝이야. 그럼 요거만 이항하면 되지? 이항해서 계산까지 끝내봐. 그럼 y는 2의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그래, 이렇게 끝나는 거야. 어때? 별거 없지? 그냥 규칙만 정확하게 외워두면 그대로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지. 확인돼요? 네. 믿어도 돼요? 좋아. 그러면 마지막 거. 얘는 두 개 다 알았는 얘기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y 마이너스 6은 2에 괄호하고 x 마이너스 2 들어가고 마이너스 1에 완전 제곱 플러스 7 이렇게만 바뀌면 되는 거지? 그럼 쫙 정리까지 끝내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y는 2에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 플러스 13. 그래, 이렇게씩 쓰고 끝나는 거야.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꼭지점과 축방까지 찾아보자. 여기 관계식 만들어 놨죠? 첫 번째 거 꼭지점 어디 있습니까? 3,7. 어떻게 찾았어? 빼기 뒤에 있는 수를 읽어도 돼.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 덩그러니 있는 걸 읽어도 되고, 아니면 원래 있던 그래프의 꼭지점 1,7이지. x축을 따라 이만큼 갔다며. 그러니까 3,7로 해도 되고. 근데 기왕이면 읽는 방법을 좀 기억해 두면 편하긴 하겠지? 평행이동보단. 그래서 읽는 방법 자체를 확인해라. 그럼 축방은 당연히 뭐겠어? x는 3. 자, 두 번째 거 꼭지점 어디 있어? 1,13. 정답. 그러면 축방 x는? 그렇지. 자, 마지막 거. 3,13의 꼭지점. 축방은? 정답. 이렇게. 읽는 방법 자체를 조금 연습 좀 해봐. 네. 확인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해서 나머지 문제들 풀면서 정리까지 해서 142쪽까지만 오늘 같이 볼 겁니다. 확인되셨죠? 네. 문제 최대한 꼼꼼하게 열심히 한번 풀어봐. 오늘 필수 문제 1, 2, 3, 4 해서 쭉 가면서 선생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보긴 했는데 헷갈리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네. 영상 다시 꼭 보면서 꼭 확인들 해봐. 네. 알겠죠? 네.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질문사항 하고 싶은 말 건의사항 쌤, 저 개념 노트 이제 바꿔야 돼요. 이제 주실 수 있어요? 그래? 또 그 시험은 그래서 언제 보는 거예요? 이차함수 시작했잖아. 그럼 일반형까지 끝나야 시험 보지. 근데 걱정하지 마. 우리가 선생님이 계속 시험 지금 뒤로 미루고 있긴 한데 진도 다 끝나면 뭐 하겠어. 시험 맨날 시험 볼 거야. 맨날요? 진도 다 끝나면 뭐 할 거 없잖아. 뭐 리뷰해줘? 별 생각 없잖아. 네. 그냥 시키면 할 거잖아. 네, 그렇죠. 좀 의지를 가지고 건의사항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네. 자, 또 궁금한 거. 또 하고 싶은 말. 건의사항. 수영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응?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건 잊지만 안 하겠다? 아,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